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소나타 N9을 계약한 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12월 말에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한 일주일 뒤면 차가 나온다고 해요. 딱 일주일 남은 시점에 소나타 N9 시승차를 좀 지인분의 도움으로 잠깐 타게 됐습니다. 제가 좀 실제 오너가 되면 또 입장이 어떻게 될지 뭐 저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생활 하듯이 좀 차를 탔을 때 좀 느낌을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이제 와인딩 주행만 해가지고 이 스포츠랑 스포츠 플러스 위주로 했는데 오늘은 좀 그렇지 않은 모드, 그러니까 주로 평소에 사용하게 될 모드를 위주로 차를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차는 습식 8단 DCT가 들어가 있죠. 근데 가격표의 이름을 보시면은 소나타 N9에는 NDCT라고 그 N자가 좀 들어가 있어요. 이 같은 하드웨어를 쓰는 현대나 기아의 다른 차에는 그냥 8단 습식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런치 컨트롤 기능이 있죠. 얘는 그 대신에 좀 잃게 된 것은 아이들링 스탑앤고 기능이 좀 빠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마 이제 변속과 관련된 제어 로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N자를 좀 붙여준 것 같아요. 이 차는 N9이지만 잠시 좀 아는 척을 떨어봤고요. 먼저 승차감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잠깐 좀 지나보도록 할게요. 좀 이 차는 어떨까요? 곧 있으면 제 차인데 좀 좋았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네, 일단 서스펜션의 움직임 자체가 좀 굉장히 적게 느껴집니다. 기존에 탔던 그 DN8 다른 소나타 모델들에 비해서 움직이는 양 자체가 좀 적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얘는 이제 조절식이 아닌 그런 서스펜션을 갖고 있는데 노면 상태를 다 알 수가 있군요. 네, 온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 모든 곳에서 하다못해 이 손에도 그게 다 전해집니다. 네, 노면 좋은 데서는 또 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타보면서. 이 NDCT라고 하더라도 출발 때 반응은 오토매틱 변속기에 익숙한 분들이 별다른 그런 어색함 없이 주행할 그 차를 운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앞에 윈드실드랑 도어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이 차를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외부 소음은 네, 앞에 유리 부분을 통해서 침투하는 것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이 시승차는 이제 그 M 퍼포먼스 서스펜션이 아닌 기본 서스펜션이거든요. 그런데도 단단하네요. 몸 센서가 예민하신 그런 와이프분이나 여친이나 가족을 이제 옆이나 뒤에 태웠을 때 좀 이거 단단한 거 가지고 좀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행 모드를 잠깐 보면은 이 차에는 에코 모드가 없네요. 여기 지금 여러 이 모드를 살펴봐도 제일 약한 모드가 노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에코 모드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 스포츠 플러스. 네, 여기 이제 스포츠 플러스 하면은 구동력 제어 기능이 이제 그 해제됐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ESC 완전 오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트랙션 컨트롤만 좀 끄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그렇게 있습니다. 제일 좀 연료 절약형으로 타려면은 노멀로 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차는. 네, 지금도 아주 잠깐이었는데요. 먼저 탔던 차도 좀 그랬는데 그 엑셀 밟은 양을 많이도 아니고 약간만 좀 그 힘을 주면은 그러면 순간적으로 토크가 확 생기는 그런 특성이 여전히 있네요.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젠틀한 모드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차를 탔을 때도 좀 느꼈던 것인데요, 이 조향의 기어비가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선 옮길 때에도 조향의 양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렇게 좀 차선 변경이 가능하네요. 지금 좀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 트릭 컴퓨터를 좀 리셋을 해 볼게요. 실생활에서의 연비가 어떤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차 출고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현대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사용자 설명서를 다 다운받아 봤는데 이 차에 들어가는 2.5 터보 스마트
익스트림 엔진은 고급 휘발유가 추천이라고 거기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서를 다른 게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문제되지는 않으나 출력이 감소와 그 다음에 연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명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출고를 한다면은 제 N9 차에는 고급 휘발유를 넣어줄 생각입니다. 물론 고급 휘발유와 일반 휘발유의 가격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뭐 1리터당 한 150에서 2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차가 연료 탱크 크기가 60리터라고 쳤을 때 그거를 곱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비싼은 아니죠. 그냥 점심 한 끼 먹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10,000원 미만의 그런 차이를 벌리기 때문에 뭐 차도 더 좋은 성능을 낼 거고, 그리고 뭐 엔진에서도 좀 트러블이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제조사에서 추천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좀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차에는 고급유를 넣겠습니다. 다른 거 좀 뭐 해볼 만한 게 없나? 그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한데, 근데 시내에서 지금 스포츠를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커스텀에서 한번 좀 해볼게요. 커스텀에서, 자,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겠구나. 아직 제가 오너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어수룩하죠. 여기서 커스텀에서 뭐뭐 바꿀 수 있는지 잠깐 보면은 파워트레인하고 스티어링하고 이제 차체 자세 제어, 그렇게가 바꿀 수 있네요.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지금 하는데요. 지금 끄기로 돼 있는데 일단 주행 모드를 커스텀으로 바꾸고 약하게를 좀 해보겠습니다. 약하게 하면 어떨까요? 귀신 광고를 보면은 차 안에서 뭐 빨간 유지, 파란 유지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대화 자체가 좀 불가능할지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차는 지금 아이들링 스탑앤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좀 고급유를 떼고 있으면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긴 하네요. 교통 흐름이 좀 막히는 게 굉장히 원망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상황이 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앞쪽에서요, 네, 확실히 이제 그 가공의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좀 어떤 소리가 좀 제가 기억이 나냐면은, 그러니까 벨로스터 예전에 한번 타봤을 때, 벌써 이제 2, 3년 전인 것 같은데, 그 JS 벨로스터의 1.6 터보를 타면은 그 차에서 좀 났던 소리가 좀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많이 뻥튀기 돼 있는 그런, 네,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약하게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좀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그 좀 커지는 음량이 요 엔진 RPM에 연동해 가지고 좀 그래도 나름 정교하게 해놨네요. 저는 이제 개인 취향에서는, 순수 개인 취향으로는 K5랑 소나타 중에는 이 소나타가 좀 더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차도 이제 그걸 구입을 한 거겠죠. 이 차가 실내에 보면은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어요, 디자인이. 근데 너무 정돈하다 보니까 그런 온갖 기능이 있다는 티가 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너무 심플해요. 네, 그래서 조금 뭔가를 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께는 이게 조금 만족스럽지 않게 다가올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좀 K5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뭔가 화려하죠. 좀 그런 그 소나타와 K5의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소나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이제 그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완전히 멈출 때에도 전혀 좀 꿀렁임이 없게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빨리 일주일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현대 홈페이지를 가니까 이 N9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한국처럼 여러 트림이 아니고 이 N9을 그냥 하나의 소나타의 트림으로만, 단일 트림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 시트 재질이 한국에서는 보면 나파 가죽하고 스웨이드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스웨이드라고 써 있지 않고 다이나미카 거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버전과 한국 버전이 다를 리는 없겠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N9의 내수형에 들어가는 이 스웨이드도 그 다이나미카의 제품이라고, 그래서 뭐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차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지금 보면요, 43토크잖아요 그 재원상에. 그럼 굉장히 높은 토크예요. 아까도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낮은 RPM부터 그 토크가 분명히 나오고 하는데, 정말 그 엑셀을 거의 안 밟고 가다가 살짝
이렇게 줄 때 갑자기 토크가 확 나오는 측면이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분명히 그 큰 토크가 체감은 돼요. 체감이 돼서 좋긴 한데요, 그런 갑작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이 차에 좀 그 높은 토크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힘의 분출 특성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피렐리 피제로의 올 시즌 타이어가 꼽혀 있잖아요. 그거가 주는 구름에 의한 그 노면 소음도 그렇게 좀 거슬리지 않네요. 뭐 소음이 다 없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외부, 그러니까 차음 유리를 통해 가지고 외부 소음이 틀어있는 것만큼의 방음이 좀 휠하우스 쪽에서 잘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기어를 업시프트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높은 단이 선택되고 나서 RPM을 올려갈 때, 그때는 높은 토크가 쭉 이제 가속력을 밀어주는 그런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어를 일정하게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오른발에 힘을 까딱 주면은 그때 좀 이렇게 확 튀어나가는, 네, 그런 게 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자, 이번에는 저거를 한번 해볼게요. N 파워 시프트를 한번 좀 해보기 위해서 모드를 스포츠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떤지. 기어를 좀 일부러 속도는 높지 않지만 아직은 지금 처음 시프트업을 해봤을 때는, 네, 그렇게 몸을 쳐준다는 느낌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기어가 바뀔 때 귀신이 한 칸씩 뒤로 가는 것처럼, 네, 그런 충격은 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없어요. 네, 제가 좀 뭔가 설정을 좀 잘 해놓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몸이 울컥하는, 네, 그런 것은 일단 스포츠 모드까지 해서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냥 순정 스포츠 서스펜션의 느낌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제 차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긴 한데요, 적당히 스포티하고요, 그리고 적당히 편해요. 그런 좀 양쪽에 좀 그런 밸런스를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한 세팅인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는 치우치지 않고요, 두 방향 모두 좀 아쉽지 않게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업시프트가 되고 나서는 바로바로 그 높은 토크가, 네, 좀 나옵니다. 그때는 이질감은 없어요. 제가 지금 노멀 모드로 놓고 타면서 이 앞에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메뉴로 들어가서 그거를 좀 설정을 바꿔보고 있는데요, 근데 노멀에서도 그게 바뀌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잠깐만. 그게 애매하다. 정확히 좀 제가 찝어내진 못하겠습니다. 제가 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노멀에 놓고 요 사운드 설정을 바꿨을 때 그게 이제 실내에서 바뀌는지 그 부분인데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몸치에다가 귀치여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트릭 컴퓨터를 리셋한 다음에 대략 한 13km 정도 탔네요. 잠깐 조금 사운드 디자인 해보느라고 그 밟은 거 외에는 가혹 조건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비의 결과는 한 7.8km 정도로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연비가 잘 좋지는 않네요. 네, 식사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는 비교적 조금 그 크루징, 그러니까 항속을 좀 위주로 하는, 네, 그런 이제 고속화도로로 좀 가볼게요. 거기서는 좀 나아지겠죠. 이거보다는 공인연비가 고속도로가 뭐 13km대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리 한번 리셋을 좀 해볼게요. 네, 리셋 했습니다. 등받이 좌우가 이제 운전석만 폭이 조절이 되잖아요. 그걸 조절을 하니까는 앞에 모니터에서 저렇게 팝업이 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쪼였을 때는 그래도 양쪽을 꽤 좀 단단하게 그 붙잡아 주는데요, 체구가 좀 비교적 좀 슬림하신 분들한테는 이거를 다 쪼여도 좀 잘 잡는다고 느낌을 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에 어떤 시청자님이 좀 고속주행에서 느낌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한 것은 이제 막 속도를 내달라는 게 아니라 좀 고속도로 규정 속도 정도로 갔을 때 좀 어떻느냐, 차의 좀 그 안정성이, 그걸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가능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노멀 모드이기 때문에 이 조향의 설정이 노멀 모드에서는 아까 보면은
조향 설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커스텀에서 두 가지거든요. 노멀 아니면 스포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멀 모드면은 얘도 당연히 연동해 가지고 가벼운 설정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좀 스티어링의 무게는 비교적 좀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무겁다고까지 하는 거는 좀 너무 오버한 것 같고요. 묵직함 덕분에 이렇게 좀 앞뒤로 뻗은 그런 길을 항속을 할 때에는 좀 운전이 좀 편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리셋하고 규정 속도대로 비록 3km만 주행을 하긴 했지만 14km대의 연비는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모든 차가 그러하긴 한데 이 차는 유독 도심과 그 다음에 고속도로의 연비 차이가 표시되는 연비상으로는 더 좀 폭이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없는 부분, 그게 부재함에 대한 것도 좀 혐의를 찾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드라이브 레인지로 갈 때 그 DCT의 D 레인지 표시 옆에 변속되는 숫자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주는 거는 좀 마음에 듭니다. 뭐 요즘에 DCT 차들이 좀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많죠. 준중형급까지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유한 차에서는 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좀 저한테 더 좀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6km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높은 숫자를 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발로 깃털 악셀링을 하면요, 그러면은 꽤 연비가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아무래도 이제 시승차라는 특성상 고급 유주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좀 요 정도 연비가 나온다면은 그 사용자 설명서에도 있다시피 연비가 나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유를 넣으면. 그게 이제 요 정도니까 고급유를 넣으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요, 저렇게 좀 스포츠 배기 종류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물론 그게 적용된 지는 뭐 수입차부터 해가지고 거의 20년을 헤아리는데, 근데 좀 팝콘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좀 조절이 가능한 스포츠 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좀 이렇게 끌게 만든 그런 데에는 벨로스터 N의 출시가 조금 어느 정도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팝콘도 포함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길에서 시도 때도 없이 터트리는 팝콘이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거를 어떤 새로운 문화의 도입으로 그렇게 하는 데에는 벨로스터 N이 좀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 뭐 이 차는 배기 쪽은 당연히 가변 배기 사운드가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도의 배기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네요. 그거는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운전석에서도요. 이제 이 차의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은, 회사마다 이 보이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 위치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 소나타는 제 느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지면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질 않고 약간 위쪽이 앞쪽을 이렇게 향해서 눕게 좀 그렇게 보이게 느껴집니다. 잠깐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저의 말씀을 취소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스포츠 플러스로 하니까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나네요. 앞에서 저의 무지함이었습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노멀에서는 아무리 이걸 바꿔도 그게 소리가 아닌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근데 굳이 여기 터치로 바꿔보려면은 커스텀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행 모드를 커스텀으로 좀 바꾸고요. 지금 일단 끄기로 했다가 이 정도예요, 끄기. 근데 여기서 강하게. 네, 다르네요.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커스텀 해놓고 요거를 강하게로 한 것보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한 거가 좀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네. 음색도 좀 다르고요. 단순히 볼륨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엑셀을 쭉 밟아할 때 앞에서 좀 하여튼 그 소리가 있어요. 제가 좀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요거에 대해서는 답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변 배기는 아니다 보니까 뭔가 모드에 따른 차이는 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앞쪽에서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좀 더 그러니까 소리를 증폭시키는 방법에서 차이를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길이 좋을 때는요, 모든 차가 그렇긴 하지만은
그냥 소나타네요. 네, 뭐 승차감이나 이런 주행 감각이 그냥 소나타예요. 그리고 잠깐 좀 고속도로 초입에 좀 올려봐서 규정 속도로 달렸을 때 좀 느낌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100km 갈 때 한 8단에서 1500rpm 정도를 쓰네요. 노면 소음은 여전히 고속도로에 올렸어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조용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네, 이게 시끄럽다고 까일 만큼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게 아스팔트였다가 콘크리트였다가 하는 그런 변화도 잘 들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나타나는 요철을 이렇게 처리할 때 그런 움직임이 다 앞뒤 바퀴에서 한 방에 끝내는 네, 그런 반응은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다 꺼도요, 기본적인 엔진음이 좀 큰 편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RPM이 높지 않은데도 앞쪽에서는 계속 좀 소리가 들리는 그런 측면은 있네요. N 파워 시프트 다시 한 번만 좀 시도해 볼게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고. 아, 이게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있네요. 그게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이렇게 레드존을 다 치고서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되게 해도 좀 그런 게 안 느껴졌는데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있어요. 근데 그 변속 충격을 주긴 하는데요,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세단의 컨셉에 좀 맞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스포츠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예, 스포츠에서는 아주 미량으로 있습니다. 아주 미량으로. 엠파워 파워 시프트라고 부르기까지는 좀 이름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근데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네, 좀 그런 변속감, 업시프트 때 그런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게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좀 차이가 있군요. 변속감을 만들어 놓은 게 네, 그런 것이 좀 확인을 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좀 탄 것 같아서 영상을 조금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차 단점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연비고요. 특히 도심 연비. 네, 도심 연비가 좀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정하게 스로틀을 열고 가다가 갑자기 기어를 바꾸지 않고 좀 엑셀만 밟았을 때,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힘이 확 치고 나오는, 그때 좀 몸에 전해지는 움찔함, 그거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뭐 다 만족스럽습니다. 깔때기 같은 결론이긴 한데 이 차를 고르기는 잘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또 그 차를 직접 오너 입장에서 타게 됐을 때 어떤 또 우여곡절들이 생길지 저도 좀 기대 반 걱정 반 됩니다만, 좋은 것은 좋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어차피 내 돈 내산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해가지고요, 좀 일상 상황에서 타본 좀 소나타 N9, 오늘은 좀 노멀 모드 위주로 탔잖아요. 거기에서의 좀 그 시승 소감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다른 조건에서 좀 탈 기회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좀 느껴지는 것들도 좀 캐치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